갑시다. 저번에 안내해드린 대로 행복한 1등급 문제 먼저 처리하고 뒷파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페이지 286페이지고요. 그 전에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어쩌니까요? 이거 286페이지 중간까지 다뤄봅시다. 그냥 바로 먼저 풀까요? 쓰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 푸셨어도 발상 포인트 때문에는 봐야 될 점이 있겠어요. 가보도록 합시다. 1선 CS 여기는 행복 1종 문제 중 유일하게 연속 공률 복구해야 되는 문제죠. 종료복을 따르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걸 이것만 하면서 여기에서 모든 실수값을 가진 연속 공률 변수 x에 대해서 연속 공률 변수 x가 나왔었고요. 그것을 잡고 갈게요. 연속 공률 변수 x에 대한 녀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p 이렇게 넣고 얘가 a의 3을 이렇게 넣어냈습니다. 범위는 x에 대한 범위는 쳤었어요. 한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에 대한 값을 넣어냈습니다. 연속범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연속범위면서 문제가 워낙에 빈도가 낮다 보니까 뭐 한 문제 나와도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나올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풀어갑시다. 보통 연속범위 변수라고 한다면 문제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줘야 되는 게 메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에서 나오는 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에 대한 넓이가 1이라는 거를 보통 숨겨놔요. 넓이가 1인 거를 여러분이 직접 찾고 가시라는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드물게 나와서 노란색으로 시작하자 정말 가끔씩 적분에 대한 개념의 활용을 써먹기는 해요. 근데 거의 안 나와. 왜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확률과 통계 파트는 적분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수투에 대한 기본적인 적분마저도 안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버리지 말자. 어쩌면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막말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를 보시고 얘를 적분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은 해요. 왜?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얘는 그러면 인테그랄에 x부터 3까지에 대한 fx라는 확률 변수 x의 함수값 이거 얘가 지금 a의 3-x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었던 녀석이에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시면 3 넣으면 0 나온다는 거 미분해가지고 fx에 대한 식을 정리한다는 게 가능할지도 몰라. 됐니? 버리지는 않으시는데 거기 나올 일이 거기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쉽게 이런 겁니다. 얘는 x부터 3까지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생겨보는지 모르겠는데요. x를 딱 잘라서 x부터 맨 마지막 끝까지야. 제한된 뭐 0부터 3까지 나와 있으니까 얘는 0부터 3까지 중에서 x부터 3까지 어딘가에 잘라서 오른쪽 끝까지 가시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 안 그려져 있으면 대충이라도 대충 그려갈게요. 확률 변수 그냥 대충 그려갑시다. 몰라 나도 어떻게 생겨보는지.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시작할 거고요. 여기 전체 넓이가 1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이야. 여기서 x 어딘가에 잘라가지고 툭 잘라서 여기서 오른쪽에 가는 애가 a의 3-x라는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넣으셔야 되는 x값은 0입니다. 0부터 3까지가 1입니다를 먼저 깔고 가셨어야 돼. 그래서 0에서 시작하자마자 x에다가 1을 먼저 0을 넣는다니까 뭔 소리야. x에다가 먼저 0을 넣고 시작하셨어야 돼요. x에 0을 시작하시면 p에 드디어 0에서부터 3까지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했던 이거야. 연속확률 변수 시작과 끝에 대한 걸 주로 숨겨놓습니다. 미리수를 여기서 찾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0부터 3까지 집어넣으셨을 거니까 들어가시면요. 얘는 3a, 얘가 1입니다에 따라서 a 값은 3분의 1입니다로 떨어지게 돼요. 이거 a 값 찾고 가시는 첫 번째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시던 이겁니다. 0부터 a까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센스 있게 해야 돼. 여러분은 0부터 3분의 1까지 직접 찾을 건데 여러분의 주어진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규 분모랑 비슷한 느낌으로 봅시다. 나는 0부터 3분의 1까지 찾고 싶으신데 나에게 주어진 식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3분의 1 집어넣은 걸 여기서 빼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맞니? 그럼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x에다가 a에 해당하는 3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a가 3분의 1이잖아. x를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나는 p에 3분의 1부터 3까지에 대한 넓이를 알게 되고요. 얘는 3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8, 즉
9분의 8입니다. 뭐가? 3분의 1부터 3까지가 여기까지가 9분의 8에 해당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9분의 1이었겠죠. 0부터 3분의 1까지는 여기는 9분의 1이었겠네요. P분의 Q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10인가요? 라고 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얘가 1374번이었어요. 다음에 1375번으로 넘깁시다. 문제 쓰고 바로 시작할게요.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뭐 그런 거 나와 있네. 가봅시다. x는 노말 이걸 따르고 y는 노말 이걸 따릅니다. 평균이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시그마는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얘에 대한 힌트만 잘 생각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얘는 사실 눈치챌만 하죠. 3085가 뭐에서 만든지 근본 없는 소수점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만 잘 찾으시겠지. 두 개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몇 단 그리고 볼까? 이게 여기서 좀 도전스럽게 하나만 얘기하고 하자면 저는 이거를 항상 따로 그리거든요. 그냥 별개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너희가 알아. 나는 지금 여기랑 여기랑 x의 8과 8을 그려야 돼. 그치? x의 8보다 작은 거, y의 8보다 작은 거 그려서 1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뭐 1이 되면 잠깐 치워놓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기서 8이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8이랑은 당연히 같은 지점일 거잖아. 같은 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얘랑을 같은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에다가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같은 곳에서 그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다 같은 축에다 그리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헷갈려가지고 잘 안 그리는 편입니다. 학교에서 하실 때 만약 같은 축 그리면 같은 축 그리는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저는 항상 같은 축 그리는 거 더 불편해가지고 이거 같은 축은 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같은 축 안 그립니다. 그럼 안 그리고 할게요. 갑시다. x는 이렇게 됐네요. 그냥 별표 생각할게. m이고요. 얘는 시급 얘는 2라는 단위값을 갖고 있어요. 얘는 2m입니다. 이 m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시그마라는 단위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대요. 첫 번째 거 보자. x는 8보다 작고 나왔다, y는 8보다 작고 나왔다의 더한 합이 1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는 건 이러겠지. 1이라고요? 1이라고 나온 건 좀 특이한 케이스다. 넓이가 깔끔하게 1이 떨어진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일일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지 않았겠니? 8을 여기가 어딘가에 찍을 건데 난 모르겠고요. 이 정도 찍어보자. 대충 해볼게. 야, 예를 들어 얘가 8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랑 여기 어딘가에 8을 찍은 건데 그 둘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이거잖아. 여기의 넓이랑 여기 어딘가에 8이 당연히 지금 여기 찍히면 안 됐겠지? 여기 찍힐 거고요. 요거의 넓이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 돼. 즉 그럼 여기서 8이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단위값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해되니? 이런 뉘앙스가. 단 문제는 이런 거겠지. 자, 이 8이 여기 지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얘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8이고요. 얘가 8이라서 이쪽이랑 이쪽 얘가 8이라서 이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야. 물론 뭐 문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m값이랑 시그마에 대해서 만약 그럼 m값이 만약에 m과 2m이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쪽이니까 8이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는 파란색 쪽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m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냥 건들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다리시고요. 얘는 어떡하지? 일단 8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는 알고 하자. 어쨌든 같은 단위값이야. 정 안 되면 그냥 케이스 나눠서 할 거예요. 뭐 이 경우 빨간색 경우랑 파란색 두 개 나눠서 하면 뭐든지 답 하나는 나오긴 나오겠지. 첫 번째로 잡고 갑시다. 두 번째 보자. 이거 y는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가 0.308호야. 얘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얘 먼저 처리할 수 있겠네. 0.308호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니? 3085 0.196에서 만들어졌겠네요. 0.5에서 0.196 뺀 녀석이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됐겠네. 얘 먼저 처리하자. y는 m 플러스 4라 이 친구 여기 m 플러스 4라는 친구 여기에 바깥쪽 얘가
0.3085야. 그 말은 여기가 0.19 뭐야? 1915야? 여기가 1915에 해당하는 녀석을 쓸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깔끔하게 0.5에 해당 0.5 단위값 0.5 시그마에 해당한다는 녀석이었겠네. 아니? 그럼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고정됐죠. EM이란 EM 마이너스 0.5의 시그마 얘가 M 플러스 4에 해당한다는 얘기였을 거야. 까지 괜찮니?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됐을까? 자, 이게 첫 번째 식 나왔고요. 두 번째 식에서 케이스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M과 EM이고요. EM은요 M 플러스 4보다도 큰 친구예요. 그치? 그럼 EM 값이 큰 거고 M 값이 작다는 얘기일 거잖아. 그러면 8이라는 친구가 얘가 여기 8이 찍혔는데 여기 8이 여기 찍힐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8이 여기랑 여기에 찍혀야만 해요. 되니?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떠냐? 아까 했을 때 그대로 하자. 여기가 8이라고 나오면요. 똑같이 여기가 8이라고 떨어집시다. 이렇게 떨어져서 얘가 작거나 같은 이곳의 넓이랑 이곳의 넓이가 서로 똑같 1이 된다는 얘기는 얘 넓이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고 이거의 단위값과 즉 이거의 이동 단위값과 이거의 이동 단위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였을 거야. 그 단위가 얼마나 이동인지 난 모르겠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 8이라는 이 친구는요. M에서 2라는 단위값 시그마 단위 이씩 움직이는 걸 몇 번 움직였는지 몰라. 아무 단위 쓰세요. 난 K로 쓸게요. X로 쓰든 A로 쓰든 나눠서 쓰세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8은 이렇게 취급해야 되겠네. EM에서 시그마로 K만큼 뺐겠지. 얘가 8에 대한 식이었겠네요. 되니? 식 다 나왔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얘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니? M은 어차피 8은 M 플러스 2K라는 거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8은 EM 마이너스 시그마 K라는 거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정리하시면 M은 넘기고 넘겼다. 4 플러스 0.5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 맞니? 그럼 미지수 3개인데 식 3개네요? 뭐든지 뭐 엘리펀 뭐라고 나오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M으로 정리했으니까 M으로 다 지금 밀어버릴게요. M으로 밀어보면 뭐라고 나오겠지만 M 밀어보고 봅시다. 그럼 얘는 8은 4 플러스 0.5 시그마 플러스 2K에 해당했을 거야. 첫 번째 그럼 얘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니? 0.5 시그마 플러스 2K가 4라고 하나 나와요. 그럼 얘 1로 들어갈게요. 8은 8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죠. 8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K 이렇게 됐어. 8, 8, 3, 뭐야?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K 얘가 0인 거네. K가 1이구나. 됐어요? K는 1이었네요. K가 1 나왔습니다. K가 1이었으니까 얘가 2였겠네요. 그럼 얘도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시그마는 4였나 보네. 그러면 K는 1이고요. 시그마 값은 4였습니다. 그럼 K는 1이었으니까 M 값도 나왔다. M 값은 6이었습니다. 모든 미지수 값을 다 찾았네요. 되니? M도 찾았고 K도 찾고 시그마 찾았습니다. 뭔가 다 찾았네. 물어보는 게 뭐야? X가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네요. X란 함수에서요. 시그마 M 값은 6이었습니다. 얘는 6이었고요. 그때 시그마는 4입니다. 얘가 4입니다. 4보다 작은 곳 여기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x라는 변수는 m에서 단위값 2야. 시그마는 아니 표준편차 2입니다. 그럼 얘는 1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범위였네. 1시그마가 몇이니까 0.3413이니까 0.3413을 반대쪽에 빼주시는 녀석이었겠다. 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다음에 1587 나오나요? 4번인가 보네. 라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럼 그려봤더니 알아서 잘 떠올라줬네.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조금 불안합니다라고 하시는 포인트 아마 이거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얘랑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생각보다 제일 깔끔하게 잘 떨어져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게 깔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M값을 미지수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모든 M값이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이제부터 미지수 2개씩 2개짜리 식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연립하면 돼요. 얘가 우연치가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깔끔하지 않았으면 깔끔하지 않던 대로 깔끔하지 않은 그대로 어떻게 상쇄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식으로 정리해서 다 빼버리던지 다 하나 대입하시던지 그러니까 주요장창 대입 밀어버려도 가능해. 물론 이런 건 지저분하겠지. 얘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었던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2차식이지. 너 가끔 실수하시면 이거 2차식이야. 문자 2개 곱해져 있는 거. 차수는 문자에 곱해진 개수로 따집니다. 2차식이가 지점에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시그마 정리해서 분수꼴 만들어도 뭐든 답은 나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다음 넘어갑시다. 1476번이군요. 네, 써버리셔볼게요. 147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디귿만 걸려야 되고요. 기억 이유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디귿이 문제네, 디귿이. 그러니까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후 두항일분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와 gx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fx-는 g의 x 플러스가 성립한다입니다. 자, 둘 다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항일분수예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니까 정규분포에 대한 식이야.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f의 x-g의 x 플러스를 만족합니다. 이거 이상한 녀석이다. f의 x-g의 x 플러스 fx와 gx에 대한 대칭 평행이동 가지고 서로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얘는 생각하자마자 봐야 돼. 이 fx와 gx는 정규분포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기억이 똑같은 녀석이고 좌우로 대치 좌우로에 대한 이동만 되는 녀석이야. 뭐야? 평균만 다르네요. 표준 편차 똑같다는 얘기죠. 맞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죠. fx랑 fx와 gx라는 표준 편차 똑같은 녀석이고요. 평균만 다른 구조입니다. 그럼 생각해. f의 x-g의 x 플러스 1 f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옮긴 것과 gx를 이만큼 왼쪽으로 당긴 게 서로 똑같다야.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 거냐면 이런 그래프였던 거 같니? 자, 얘가 fx라는 그래프였다면 gx는 오른쪽에 그려져야 했을 거야. 얘가 gx 이렇게 그려져야 녀석이었을 거야. 그럼 둘의 간격 차이는 정확하게 4만큼 그려야 되겠죠. 둘만큼 이동, 둘만큼 이동일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같니? fx의 평균을 m이라고 잡으시면요. 얘에 대한 평균은 m 플러스 4라고 떨어지는 녀석이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한 거랑 얘 이만큼 왼쪽 간 거가 서로 똑같은 환경을 만족하겠죠. 아니, 이런 구조였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시작합시다.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알만한 건 없으니까 표준 편성 똑같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봅시다. 기억입니다. 2의 2x 플러스 3, 2의 2y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 뭐하는 문제야? 2의 x 평균에다가 곱하기 하고 더하기 3 해주세요. 평균에다가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5 해주세요. 라는 문제겠지.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얘는 2n 플러스 3 그대로 나오는 거겠죠. 아주 괜찮지. n 플러스 그대로 들어갑시다. 2n 플러스 8 마이너스 5 2n 플러스 3이야. 기억 똑같죠? 맞습니다. 됐니? 니은 맞습니다. 넘어가겠죠. 왜? 표준 편차가 똑같다며. 분산 똑같다는 얘기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똑같아요. 증명하러 가자면 이렇게 되겠죠. 얘 표준 편차, 얘 표준 편차 잠깐 시그마, 얘를 잠깐 시그마라고 적동하자면 시그마에 대한 제곱일 거니까 분산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었을 거야. 분산에 대한 식은 뭐예요?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2랑 마이너스 2는 어떻게든 제곱하니까 의미 없어요. 얘는 4분산이거든요. 얘는 4분산 나오고 될 겁니다. 선생님 더하기는요? 아무 의미 없죠? 알고 있어야 돼. 분산에서는 더하기는 의미 없습니다. 곱하기만 제곱으로 들어간다. 이행까지는 합격입니다. 문제는 디귿이죠. x는 a의 마이너스 4부터 a까지는 a부터 a 플러스 4까지에 대한 녀석.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x에 a-4부터 a까지니까 어딘지도 모르고요. 이 a 플러스 4까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뭐 애디 아무데나 뭐 찍을 건 아니잖아. 여기가 a는 어쩔 거야. 여기가 a는 여기 a-4 여기 있을 거고 여기 a 플러스 여기 있을 건데 뭔지 모르죠. 감이 안 잡히는 게 정상이야. 얘는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직관적으로 보여줄게. 야,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정규분포 해가지고 평균에서 시그마 단위 것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풀고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에 생략된 과정이 뭐니?
정규어가 생략된 거야. 표준화 다 쌩까지로 그냥 다 해버린 거라고. 엄밀히 말해줄게. 자, 너네 지금 여기서 해놓은 이거 있지. 자, 여기 평균이 6이고요. 시그마 대급 2라고 정리해가지고 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이거는 평균 여기서부터 1시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요. 원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원래는 6 마이너스 4 얘를 단위값 2로 맞추는 이런 치환 과정을 필요하셔서 얘가 어디로 가시는 거야? 원래 Z라는 정규분포로 넘어가셔야 돼요. 평균이 0짜리 녀석이고요. 6에서 4값 6 지금 잘못했네. 4 마이너스 6이죠. X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X 마이너스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다. 즉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표준화에 따라서 내가 자꾸 헷갈리네. 이렇게 정리되시는 게 얘가 정석이야.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신 거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정규 분포를 하나의 정규 분포로 하나로 합쳐놔야 여러분이 계산이 쉽다는 거야. 다시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 분포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여러분이 계산하겠다는 거야. 갑시다. 얘랑 하나 통일 안 돼서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냥 통일된 거 하나 줬는데 줬잖아. x 마이너스 x 주 x 플러스 1. 얘네 둘 다 가운데로 몰아버릴게요. 또 통일시켜서 해도 상관없죠. 잘 봐. fx의 a-4부터 a까지는 이 친구는 이렇게 돼요. 자, 어디든 찍어도 돼. 자, 여기 a-4에서부터 a까지 있는 이 친구를 1로 땡겨버리면 뭐가 되는 거니? 이만큼 이동하실 거죠. a-2부터 a 플러스 2까지로 가도 상관없지. 맞아? 여기에 대한 이 경우가요. 얘가 a-2에서부터 a 플러스 2라는 녀석으로 바로 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똑같이 합시다. 여기 y 여기 안에 있는 어딘가에서요. 대충 찍어서 a랑 a 플러스 4까지 있어. 얘를 정규화 하듯이 이만큼 왼쪽으로 밀어버립시다. a-2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동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축에서 똑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넓이 똑같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가 풀이고요. 이거 답지풀이하면 정규 치환하는 거 해야 될 거예요. 또 나오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결국 fx에 대해서 넓이 찾는 문제잖아. 적분해도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얘는 인테그랄에 a-4부터 a까지의 fx dx. 얘랑 저 지울게요. 얘랑 인테그랄에 a부터 a 플러스 4까지의 gx dx입니다. 아니 지금 더 치환을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fx-gx 플러스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렇게 처리해봅시다. x라는 이 친구를요 t-2라는 걸로 치환하는 거겠습니다. 얘를 f의 t-2로 바꾸는 저식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야 되네. x를 t-2로 바꾸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치환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범위도 다 바꿔야 되죠. 적분에 대한 그 개념 쓰는 거니까. 인테그랄을 하면 x, 즉 x가 a-4일 때니까 a-4일 때니까 t는 a-2까지죠. 이해되니? 얘는 a-2에서부터 얘가 a니까 a 플러스 2까지의 f의 t-2의 dt 이렇게 됐을 거야. dx dt가 하는 건 안 할게.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뻔히 보이시잖아, 그렇지?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x를 이번에는 t 플러스 2로 치환하고 가실게요. 되니?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x가 a일 때니까 t는 a-2 그래서 a 플러스 4는요 t가 a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g의 t 플러스 2에 대한 dt예요. 얘랑 적분하는 거 지금 얘가 적분한 식이고 내가 지금 치환한 식이고 얘가 치환한 식이죠. 얘랑 서 똑같지. 똑같은 얘가 똑같은 범위에서 적분하고 있네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여러분이 아마 나오는 웬만한 문제에서 적분에 대해서 쓸 일이 없을 건데 적분을 활용할 수는 있어. 또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딕을 그냥 임의로 숫자 몇 개 때려 넣어도 맞는데 그냥 그렇게 쳐도 돼요? 원래 증명이 안 되긴 했죠. 근데 뭐 그냥 실전한 거 하면은 뭐 했으니까 됐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지금 지하 같은 느낌으로 하면 이런 느낌 되는 거지. 그 수열 북한에서 이런 거 있잖아.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녀석을 찾는 게 메인이라서 발레를 찾으려면 확실한 발레를 찾으시던지 아니면 아예 증명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 원래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만약에 딱 시험 만나는데 감 안 잡히면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넣을 때 3개 넣는다고 그랬잖아. 딱 3개 넣는 게 적당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노가다로 때려 넣어서 값을 넣으려면 3개를 넣어요.
가장 일반적인 숫자는 넣으시고요. 극단적으로 작은 값 넣고 극단적으로 큰 값 넣으십니다. 보통 거기서 커트 많이 걸려서 보통 그 정도로 많이 넣습니다. 다음 거 할게요. 137이네. 없습니다. 확률 변수 x와 y는 평균이 모두 0이고 분산이 시그마랑 4분의 시그마인 녀석입니다. 이거 문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확률 변수 x, y는 평균이 모두 0이고 분산이 각각 시그마 4분의 시그마죠.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돼. 표준편처럼 바꾸셔야 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라고 말하고 있겠지. 우리 시험 때 봐. 분산과 표준편차 생각 까먹어가지고 또 못 쓴다. 진짜 많아. 생각 잘하고 가세요. 분산이 이겁니다. 표준편처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오늘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당연한 얘기죠. 양수 A, B에 대해서 P의 절대값 X의 A랑요 P 절대값 P의 Y의 절대값 B에 대해서 서로 넓이가 똑같대요. 자, 첫 번째 가봅시다. 조건은 이렇게 나왔어요. P의 절대값 X 얘가 A 이거랑요 P의 절대값 Y 어디 있었냐? 정신 차려야지. Y 이렇게 나와 있어.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대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잡고 갑시다. 이 정규 분포는요 평균은 똑같지만 표준편차가 다른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얘랑 얘랑의 지금 넓이가 똑같대요. 정말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단위값이 똑같다는 얘기였을 거야. 근데 단위값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런 거겠죠. 얘는 시그마가 하나의 한 단위값인 얘는 2분의 시그마가 하나의 단위값이 됐습니다.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였었네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x에 대한 건 이렇게 정리됐을 거고요. 얘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봐봐. 얘는 그럼 당연히 이거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현이었을 거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였었을 거야. 이 정도는 셀 수 있게 생각해야지. 여기 가시게 될게요. x의 표준편차 시그마고 y의 표준편차 2분의 시그마죠. 맞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니? 얘가 이렇게 그려야 돼. 얘가 이렇게 그려야 돼. 맞아요? 시간값이 얘가 더 표준편차 작은 거잖아. 덜 벌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더 가운데 몰려있다는 얘기지? 그거 생각하셨어야 돼? 그럼 둘 다 0이에요. 뭐 이 정도는 둘 다 0인 녀석이니까 하나로 합쳐놓고 그리시는 것도 가능은 했을 겁니다. 되니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얘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런 느낌일 거잖아. 여기에서 A랑 여기서 마이너스 A까지 이 친구랑 여기서 B랑 여기서 마이너스 B까지에 대해서 얘랑 서랑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런 걸 거잖아. A는 그럼 이렇게 하자. 시그마로 K만큼 움직인 녀석이었을 거예요. 됐니? 그러면 B는요. 2분의 시그마로 똑같이 K만큼 움직인 녀석이었을 거야. 관계식이 나오네요. A는 시그마로 K만큼이고요. B는 2분의 시그마로 K만큼 나와 있는 녀석이에요. 됐니? 그럼 엄밀히 따지자면 A는 2B라고 말해도 되는 거네.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만 식성합시다. 그 다음에 무슨 식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나눠줍시다. 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넘어가시겠네. 되니?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입니다. A는 B보다 크다라고 그랬네요. 뭐 이거 나왔잖아. 여기서 뭐 조합 이거잖아요. A는 2B잖아요. A는 2B입니다. A는 B보다 크다입니다. A, 2B는 B보다 크다 맞는 거 아니죠? 아니 B 양수일 거니까 당연히 됐을까? 두 번째 니은입니다. Z는 시그마 분의 2고 뭐야? 니은 P G가 시그마 분의 2B라 그랬나요? 그럼 시그마 분의 2B요? B가 뭔지? B가 이거죠? 시그마 분의 2B?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그마 내라고 2B 넘기면 되죠. K네 K 딱 가니까 K만큼 얘기하는 거네. 아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얘가 말하는 건 P에 G가 깔끔하게 K보다 큰 순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그릴까? 표준 정규 분포를 얘를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하시려면 이거 하나로 통일시키실 겁니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거 이 K가 뭐야? 단위값으로 K만큼 이동했다. 그게 정규화된 K값이죠. 이렇게 됐을 거야. 됐니? 그러면 얘가 시그마분의 2B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녀석이냐면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간 거랑 같은 녀석이잖아. 시그마분의 2B가 그 K랑 같습니다. P의 G가 K보다 크다. 여기 말하는 거 여기 같은 단위값에 해당하는 여기 얘랑 뭐랑 똑같은지 그러면 P의 Y는 2분의 A입니다.
y는 2분의 a야. 아까 찾아봤던 거 아니냐? y는 2분의 a, 2분의 a가 2b니까 y는 b보다 크다. 여기랑 y는 b보다 크다. 넓이 똑같은 거 보이죠? 증명 완료됐네요. 이은 맞는 말이네. 됐을까? 세 번째 거 봅시다. 니은 p, y는 b보다 작거나 같다가 0.7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7이면 이거네? 여기가 0.7이니까 여기 0.2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옵니다. 아니네요. 이거 틀렸네. 끝났네. 얘가 0.2, 얘도 0.2죠. 여기 똑같다며. 0.4여야 되겠지?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러는 문제였어. 그림 그려줘야 나와줘 보면. 항상 우리 맨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규분포 문제잖아. 그럼 그려놓고 시작하실 거죠? 그려놨더니 생각보다 잘 떨어졌네.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요 정리하고 보세요.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없이. x는 평균의 30%자 시그마 1, y는 평균의 50%자 시그마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x가 단문권을 만족시킨다. 10부터 30까지랑 50부터 60까지, 30부터 50까지, 40부터 50까지 0.9544입니다. 일단 할 거 하나 생겼네요. 0.9544를 보자마자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딱 봐도 시그마 다니까 또 계산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하시겠네요. 가도록 합시다. x는요? 바로 그려도 될까? x는 30짜리고요. 시그마 1짜리입니다. 표준편차 시그마 1짜리 녀석이고요. y는 평균 50짜리고요. 얘는 시그마 2짜리 녀석이네요. 첫 번째 거 10부터 30까지랑 50부터 60까지니까 10부터 30까지 10까지, 10부터 30까지 이거랑 50부터 60까지 이렇게 되는 녀석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아 20만큼이 시그마 K, 시그마 1의 K라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로 넓이가 똑같으니까 10부터 30까지의 넓이랑 50부터 60까지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단위값 문제였다는 얘기일 거니까 여기 10이 시그마 2의 K에 해당하는 녀석이었을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같은 K 값에 해당하니까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2배짜리 녀석인 거네요. 됐니?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아 여기서 첫 번째 나왔다. 시그마 1은 시그마 2의 2배짜리인 녀석이야. 그래서 2배만큼 늘어난 녀석이었겠죠? 그치? 맞지? 여기 많은 풀어보려고 했어. 다음 나 P에 30부터 50까지랑 40부터 50까지니까 30부터 50까지에 40부터 50까지. 그럼 내가 두 번째 거 30부터 50까지 여기랑 40부터 50까지입니다. 40부터 50까지. 뭐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위값 2단위값이 여기 1단위값이라서 똑같은 단위값이죠, 그렇지? 맞니?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얘도 똑같아. 얘는 시그마 1로 K고요. K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2 K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얘랑 넓이가 서로 같을 거야. 같은 단위값일 거니까 얘는 됐니? K가 똑같을 거잖아. 그렇죠? 그럼 종료 한번 봅시다. 얘가 0.9544.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로 똑같을 건데 그거 더해서 0.9544가 나왔어. 이 근본 없는 소수점에 대한 계산을 하시려면 이 정규분포표에서 두 개 곱해서 0.9544 나오는 게 몇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0.4772짜리겠죠? 2.0에 대한 녀석이었을 것 같네.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네요. 얘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얘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자리고 얘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자리야. 확인하면 되겠네요. 10만큼은 이 시그마인 거 보니까 여기 시그마 2 얘가 5라는 단위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 1 얘가 10이라는 단위값을 갖고 있다라고 위에 있는 조건에서 다 찾아졌네요. 끝났네 그럼 문제가? 30부터 40이랑 50부터 65까지 확인하고 했어요. 30부터 40 여기까지 1시그마 1시그마짜리랑 그 다음에 어디 50부터 65까지 50부터 65까지 뭐야 3시그마에 해당하네요. 3시그마
1시그마랑 3시그마 더 해달래. 더하세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릴까? 그거 잘 나오네. 맞아? 1시그마 3시가 맞나? 맞아요. 맞아? 아, 3413이었구나. 잘못됐구나. 3413이랑 4587 다 더하면 된다는 건 뭐야? 8400 나오네. 아니 0.840 나오네. 곱하기 840 나오네. 패스 좀 치고 시험 문제 기준으로는 이런 애들이 좀 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내신 문제에서 좀 복합적으로 물어보기 좋은 문제이긴 하지 이런 애들. 1379입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있는 점피가 있으면 점피는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오른쪽 2칸, 뒷면 나오면 왼쪽 1칸 이동입니다. 100번 던져서 점피의 좌표가 35 이상 80 이하가 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표준 정렬법을 이용해서 만 P를 구하여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P는 동전을 던져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전 던지는 걸 한다고 그랬고요. 앞면이면 2, 뒷면이면 1을 이동한다 입니다. 동전 100번 던진다. 이항공포에 대한 문제겠다. 같은 독립시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녀석일 겁니다. 35번, 35 이상 80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이 문제는 주의할 점이 벌써 생겨버렸죠. 얘는 이런 문제였을 거야. 아, 얘는 100번을 시행하고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은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았거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점에 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경우에 좀 바뀌어야 돼. 맞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여기서 우리 해석하는 거 이런 거잖아. 100의 2분의 얘는요. 어떤 확률에서 x라고 하냐면 얘는 그냥 성공횟수야. 성공횟수. 우리 항상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자, 성공횟수를 x라고 처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찾아낸 건 이런 게 아니잖아. 성공횟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35 이상 80 이하가 되는 확률이니까 몇 번 성공하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문제야. 다행인 점은 이항분포를 이걸 통해서 정규분포로 바꾸실 거니까 정규 계산은 언제든 할 수 있는 녀석일 거잖아요.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성공 횟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럼 몇 번 성공을 확인하실 거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하네. x만큼 성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 2칸 이동해요. 되니?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건요. 100번 중에서 x번은 지금 성공이 아닌 실패했을 거야. 얘네만큼은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얘가 이동한 위치야. 되니? 이렇게 되네. 2x 마이너스 100 플러스 x 즉 3x 마이너스 100 얘가 내가 이동하는 점피의 위치에 대한 녀석입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새로운 정규분포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시 봅시다. 35 이상 80 이하니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얘가 35 이상이 되고 얘가 80 이하가 되도록 하는 x 성공 횟수를 직접 찾으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계산하시면 100 더하시면 되나요? 3x는요 135에서부터 180입니다. x를 나누시면 얘는 몇이야? 45에서부터 60인가요? x는 45에서 60 성공하는 45에서부터 60까지만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를 정규분포로 찾아달래요. 바로 갑시다. 노멀로 바꿀게요. 평균은 2래고 MP인 거죠? 2래고 50이고요. 그 다음에 MPQ 2분의 곱하시면 25에 대한 루트 C가 되겠네. 5의 제곱 얘가 정규분포입니다. 50에 대한 범위 중에서 50에 대한 범위 45부터 60까지인가요? 45에서부터 60까지입니다. 1시그마에서부터 2시그마까지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1시그마와 2시그마 열심히 더하시면 되겠다. 0.3413이랑 0.477이 더하시면 되겠네. 818로 나오네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갑니다. 138로 갑시다.
1380번입니다. 좀 험하네. 이거 왜 뒤에 써졌냐? 같이 써놓지. 저분들 표준표 똑같대요. 개형이 같다는 얘기죠? 그거 맞을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내용은 이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 F24는 G28이라고 해요. 얘 때문에 사실 F24랑 G28이 같다는 이 멘트는요 정확히 말하면 정규분포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정규분포는 넓이를 찾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찾는 게 의미가 없거든. 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에 의미가 있는 순간에 딱 한 순간 있어요. 언제냐면 딱 이런 순간 표준분포와 똑같아서 얘가 그래프의 경이 완전 똑같을 때 그때만 쓸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얘가 똑같아지면요. 지운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놔봅시다. 두 정규분포가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요 이런 느낌이야. 얘랑 나와 있어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랑 함수가 같아. 뭐 어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리랑 여기 떨어지는 거리가 다른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얘가 근데 의미가 있는 순간 언제냐면 얘 표준 편차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얘 표준 편차가 같아지면 왜 이게 의미가 생겨버리니? 이렇게 돼서 얘 높이와 서로 같다는 얘기는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여기 개형이 똑같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떨어진 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즉 마치 뭐랑 비슷한 표현이냐면 넓이가 같다랑 같은 거야. 정규분포의 넓이가 같다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시그마 단위값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다가 랑 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거겠지. 넓이로 표현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확히는 네 가지로 나눠질 거야. 24가 평균의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28이 이 y의 평균의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가 달라질 거야. 는 모르는 녀석이고요. 는 기다려야 되겠지. 일단 이 정도까지입니다.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이 함수값이 같다는 걸 가지고 얘 높이가 똑같다고 평균에서부터 똑같은 만큼 떨어졌을 거니까 얘랑 같은 시그마 단위값을 움직이는 거였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그럼 일단 그림 그려봐야 돼. 얘가 x에 대한 녀석이고요. 얘가 m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x거야. x거 x선 얘는 아직 시그마 단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입니다. 얘가 y고요. 얘가 m2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렇지? 첫 번째 m1부터 24 사이까지랑 28부터 m2 사이까지가 0.954야. m1부터 이 오른쪽이네요. 오른쪽도 24까지고요. 얘가 28까지야. 문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생각했어야 돼. 24랑 28이야? 높이가 똑같은 친구야. 이렇게 된 녀석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24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넓이랑요. 그 다음에 28이 어딘지 모르는데, 자, 봐봐. 28이 어딘지 모르는 건 아니죠? M2의 왼쪽에 건 고정이잖아. 얘보다 얘 사이라며. 그럼 얘가 여기였겠네. 28이 나와줬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0.954야. 자, M24랑 28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같은 시그마 단위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같은 넓이겠죠. 얘가 0.954 나왔대요. 단위값, 이 근본 없는 소수점, 여기 밑에 있는 거, 표준 정규분포에서 2배에서 얘 나오는 게 누군지 확인하라는 얘기였을 거야. 앞에서 보통 똑같은 숫자 겹치지 않는 거 477이 아니니? 이건 4772에 해당이 된다. 맞니? 얘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시그마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시그마에 해당한다는 얘기네요. 첫 번째 나왔다. 시그마 아직 쓰지 않을게요. 나중에 써도 되니까. 두 번째 거. P의 y가 3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요 1 P의 x는 2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답니다. 36이 어딘지 모르는데 24는 어딘지 알고 있죠. 1 P의 x는 2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네요. 이거 전체 뺀 거 1에서 이거 전체 뺀 거 여기만 하지.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 36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다. 지금 다시 지금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여기 있구나. 36보다 크거나 하다 30 어딘지 몰라요. 그냥 모르겠는데 얘는 알지. 2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기준의 왼쪽 거를 1에서 빼겠다야. 전체에서 이걸 뺐으니까 여기만 남겠죠. 얘랑 같은 넓이가 36의 오른쪽이래. 이게 뭔데? 같은 단위값을 오른쪽일 거니까 이만큼 잘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겠다.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랑으로 같이 취급해서 계산하셔야 되겠죠. 맞니? 그러면
얘랑 얘 다 함수값 다 똑같은 녀석이라고 놓칠 수 있겠지. 얘가 36이었어. 그러면 얘도 이 시그마만큼의 단위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얘는 28과 36이야. 대칭성을 바로 활용하시면서 가운데 있는 M2 값이 몇인지를 둘의 평균으로 찍어버릴 수 있었겠네. 아니, 둘의 평균 32에 해당합니다. 32에서 시그마 단위값을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시그마 값은 2였나 보네요. 모든 결과 끝났어요.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네요? 24이고 이거니까 얘가 20짜리 쓴다고.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x가 18부터 21까지인가요? 깔끔하네. 20에서요 28까지니까 1시그마 21까지니까 1시그마 0.5시그마죠? 아니 1시그마랑 0.5시그마 더하시면 되겠다. 둘 더하시면 0.5328짜리 나오거든요. 2번이었네요. 4138번이었어. 다음 거 근데 간만 좀 잡아볼래요? 어떻게 하면 풀 기준이 뭐야? 이렇게 좋고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말고 어떻게 보자. 도전하고 인간이만 마셔. 각혀 거리. 나오나요? 미분은 풀어도 돼요? 응? 미분에서 P 풀어도 돼요? 미분에서 미분이 들어가요. 누가 여기? 오, 굉장히 정적이야. 못한데? 오, 이거 어떻게 발생했나요? 그리고 표준 그에서 음. P 방식으로 나타내요.
이거 원래 혼자 먹을 때 이걸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공부하고 많이 쓰지 않나? 대도 오, 이걸 쓰면 되게 쉬운 게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할거 같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둘 조금 다를 거야. 같이 보세요. 이분이 왜 나와요? 처음 나와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미분이 필요 없어요. 3참수라서 깔끔한 교류형이 이렇게 나오고 편합니다. 보자마자 틱틱하고 띵띵띵하고 나와. 이거 안 써요. 갑시다. 갈게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T는요. GT는 평균의 t, 표준 편차 t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GT는 뭐냐면 p의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GT의 최대값을 p라고 했습니다. 그때 p에 대한 값을 구해달래요. 와 이거 어떡하지?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상하잖아 사실. 평균도 t고 표준편도 t 제곱이니까 어떤 t에 대한 변수를 갖고 있는데 얘는 x 2분에서 작거나 같다래요. 숫자가 나와버렸어. 이것도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그럼 가봅시다. 얘는 이런 얘기잖아. 어떤 함수냐면 t라는 함수야. 그래서 두 가지 길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석풀이 지금 했던 거 말고 이런 걸로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해봅니다. 얘가 x에 대한 거야. 표준편 지금 얘가 x에 대한 거고 표준편차가 지금 t 제곱분의 1이야. 이거 아까 정리했죠 이거예요. 표준편차가 t제곱이야? 분산 아니고 분산이면은 표준편은 t분의 1로 썼어야 돼. 근데 표준편은 t제곱이니까 t제곱분의 1이겠지. 다이값은 이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가보자. 2분의 3이 어딘지 몰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GT의 최대값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t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2분의 3이 여기 있으면 참 좋았을 거야. 이렇게. 얘가 2분의 3 이렇게 찍혀가지고 여기 넓이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맞니? 맞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이 2분의 3 여기 즉 얘가 그냥 단순히 이거잖아. 여기 0.5 고정이 있을 거고요. 얘가 중간 좀 많이 가면 돼요. 맞아? 그럼 말하자면 여기잖아. 얘는 뭐야? 단위값 t제곱분의 1이라는 시그마 단위값으로 k만큼 중간 좀 많이 가면 돼. 이 k가 제일 크게만 하면 돼요. 이러면 얘가 최대값이야. 그렇지? 그럼 식을 쓰면 이렇게 써주는 거 맞니? 얘는 2분의 3이라는 이 친구는 2분의 3 이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t에서 표준편차 t제곱분의 1만큼을 k만큼 엄청 많이 가면 되고요. 난 여기에서 이때 k가 최대가 되면 돼요. 이거 맞니? 그 다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분수 꼴보기 싫어하잖아. t제곱 곱할게요. 되니? t제곱 곱하시면요 2분의 3 t의 제곱은요 t의 세제곱 플러스 k입니다. 우리 k가 최대값이 오고 싶은 거 아니니? 얘만 넘길게요. k 내비두자. 근데 k값 최대 구할 거잖아.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t 제곱. 얘가 k입니다. k가 최대인 것만 구하고 싶어요. 3차 함수죠. 인수분해 깔끔하지. 왜? t 제곱 묶어내시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3이야. 왜 미분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미분이 필요한 문제 필요 없는지 알겠지? 함수 바로 그려버리시면요 0이랑 2분의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접했다가 찍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었을 거야. 비교공개 어렵죠. 1, 1, 1, 1,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여기가 1입니다. t가 1일 때 k는 최대값을 받습니다. 됐니? t가 1일 때입니다. 그럼 1 들어가서 k값을 최대값을 찾으셔도 됐을 건데 뭐 정치 1 넣어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t가 1이라고요? 그럼 얘 이거겠네요. 평균은 1일 거고 표준편차도 1입니다. 2분의 3은 1에서 1씩 0.5씩만큼의 해당하는 녀석이거든요. 됐니? 얘는 뭐야? 얘는 6.6553 아니네? 0.5냐? 0.692로 그냥 많이 곱해서 6,915 나오네. 라는 문제였어. 생각보다 풀어보려고 하면 라는 녀석이었어요. 정석풀이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되니? 줄게? 저도 들어가볼게. 여기서 잠깐 잡고 하시고 혹시 여기서 문제 풀다 좀 이해한 점 하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이해한 점 사실 이게 있어요. 최대값이가 여기 있어 체크했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거든요? 둘 다 하셔야 돼 원래? 하면 얘가 최대값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여기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t가 여기 2분에서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건 제한 범위가 안 맞거나 아니면 최대값이 안 나온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원래 정보표는 사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쨌든 이거잖아. p에 x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가 항상 그냥 정규분포로 그려버렸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얘에 대한 계산 방식은 뭐로 가야 돼? 표준화로 정리하셔야 돼.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얘로 기준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찾는 방법 있었지. 우리 단위값 계산하는 방법 있었잖아. 뭐야? 이거 x-m을 시그마로 나눈다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거네. 얘는 2분의 3을 평균으로 빼신 다음에 평균 x-m 편차 얘를 표준 편차에 대한 녀석으로 나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니? 그 다음에 나는 얘가 제일 크면 돼요 그냥. 얘가 이거의 제일 최대값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의 최대값은 뭐야? 이걸 구한다 끝이에요. 됐니?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 정리하시면 어차피 위아래 t제곱 곱하실 거잖아요. 분모를 하신 거니까 똑같이 나와요. 2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식에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신다.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여기서 이상한 일이 보면 쌤! 이거의 최대값인데 왜 그게 최대값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쌤 최대값 여기 있는데요? 양의 실수 t 양수 먹는다고 최대값 있냐? 마시는 문제였어. 얘가 1381번이었어. 눈앞에서 3번 비추는 문제니? 돼? 했습니까? 여기까지가 행복한 1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행복한 1등을 치워도 내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맨날 그리던 정규분포 맨날 그리는 거 그리고 치워버리고 또 그리고 되는 거지. 되니? 그렇게 1등급을 컷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오늘 그만 하도록 봅시다. 안 되죠? 저번에 1404까지 그 이후까지 1390까지 있어요. 13 90. 90까지 네. 1390 깜짝이야 1390까지 했어? 그건 안 했네. 그게 이거 제대로 계산을 아직 안 했구나. 넘어갑시다 이거. 190 뭐라고 할게. 적절 이거 써보지 마시고. 290번이고요. 그냥 다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말로 따라오고 갑시다. 말로 따라갈게요. 갑시다. 1591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모집도에서 크기가 n인 큐브를 이미 추출합니다. 표현평균 x 바에 대한 걸로 그대로 넣고 합시다. 기억하. 표현평균 x바의 평균은요. 그냥 원래 목표분과 같아요. 목표분과 같다겠죠. 표현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 크기 n에 대해서 표본평균 x바의 분산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었던 공식 이런 거잖아. 원래 2의 x랑 2의 x바랑 똑같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잖아. v의 x랑 여기서 n을 뽑아내면 v의 x 바라고 하시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n분의 분산이 되는 거니까 반비례에 대한 녀석인 건데 사실 우리는 이거 잘 안 보죠. 어차피 왜 표준 편차 볼 거잖아. 원래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사실 이거죠. 시그마 x랑 비교하시면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분산도 버리지 말자. 분산은 n분의 분산이야. 그걸 루트 씌워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나오시는 거고요. 분산에 대해서는 n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거였겠죠. n이 충분히 크면 표현평균 xy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xy의 분포는 그냥 잘 셀렉티드 돼가지고 정규 분포의 모양을 띌 겁니다. 라는 걸 그냥 가정하고 문제 푸실 거예요. 1300 답은 2번이겠네요. 목표균과 같다랑 반비례인 거랑 정규 분포니까요. 1392번입니다. 모집자 크기 n에 대한 표본 이미 추출할 때 xy의 평균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억. 크기가 n인 표본 한 번만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항상 같다. 헷갈리지 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야.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야. 됐니? 기억.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만 추출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그 목평균을 추정하시는 부분이에요. 표본 하나 가지고 계산하는 건 당연히 그 표본 평균은 목평균과 같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시가 어디 있니? 니네 EBS에서 나오는 수능 등급컷과 실제 등급컷이 다르잖아요. 되니? 하나의 표본으로 그게 안 되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목평균과 같은 거고요. 한 번 추출한 거는 그게 안 됩니다. 니은. K가 n인 표본을 모두 추출합니다. 모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목평균은 항상 같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지. 모든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목평균이 항상 같습니다. 디귿. 표본 크기를 4배 크게 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다시 표본 크기를 4배 합니다. n에서 4n이 됐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건 뭐야 돼? 4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2분의 1배가 된다. 맞는 얘기겠네요. 여기까지 맞는 얘기였겠다. 됐어. 다음 갑시다. 1303번입니다. 허물변수 x가 오른쪽 그림같이 정규분포 n의 m,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x발의 분포라고 그랬으니까 평균은 변하는 거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4인 표본을 했어. 그럼 루트 4니까 표준 편차는 2분의 2가 됐겠다. 그러면 n은 m,1의 제곱이었겠죠. 맞니? 그러면 x 지금 원래 옆에 나와 있는 거에서 4인 표본을 뽑았으니까 x바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더 작아졌어요. 됐니? 표준편차 작아졌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지. 가운데 더 많이 몰려 있는 친구를 보셔야 되겠죠. 답 3번이었겠네. x바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친구. 괜찮았을까요? 됐니?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x바가 더 많이 올라간 친구는 걔만 있는 게 아닌데요. 1번도 x바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왜 1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1번과 3번. 1번은 x바의 분포가 x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지. 넓이가 안 맞아요. 넓이가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점은 아까도 제가 그림 그리면서 살짝 디테일하게 그렸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얘랑 안 맞는 녀석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고요.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넓이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얘처럼 그냥 무조건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넓습니다. 넓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무작정 위에만 보시는 거랑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일이 많지는 않아. 그냥 한 번만 잡고 가는 수준이에요. 됐니? 1394입니다. 모평균 n, 모표준 표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자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현평은 x바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표현평은 y바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물어봤네. 기억 2의 x바랑 2의 y바가 같으면 n1은 n2이다. 뭔 소리야? 맞아? 이거 이상하게 이거에서 선생님 맞는 거 아니? 2의 x바랑 2의 y바는 그냥 원래 같아요. 표본 몇 개를 풀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2의 x1이랑 2의 x바랑 2의 y바가 똑같으면 n1과 n2가 똑같니? 2의 x바랑 2의 y바 원래 똑같습니다. n1과 n2는 다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단례가 존재하죠? 기억 틀렸어요. 니은 n1과 n2에 대해서 n2가 더 크면요. 분산이 같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표본을 더 많이 뽑았다는 얘기는 분모값이 더 크다는 얘기였을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x 바가 더 커요. 분산값이 더 클 겁니다. n값이 더 크면 클수록 분산 더 작아졌을 거니까. 되니? 디귿 시그마 x랑 시그마 y 바가 똑같으면 n1과 n2가 같다. 같죠? 디귿만 맞는 얘기겠네요. 되니?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서 설명하자. 1395, 1395 한거 맞네? 9597, 9899 9597, 9899 9,600원입니다.
이거 쓰고 바로 풀어볼게요. 적재거로 하겠습니다. 1395에 4번, 1397에 3번, 1398에 1번, 1399에 3번. 이거 갑시다. 아니 우리 공식 쓰는 거 한번 연습하고 가려고요. 1395 갑시다. 목표는 50, 목표는 5인 모집도에서 크기가 N표면 이미 추출했습니다. 평균은 평균이야. 뭐 말해 보니까 50이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아유. 예, 바뀌는 거 없습니다. 50이었을 거고요. 시그마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루트 n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여야겠다. 루트 n분의 5가 됐습니다. 얘가 3분의 1이라고 나온 녀석인 거죠. 그럼 뭐야? 얘가 15인 거야? n은 225인 거지. 그렇지? n은 225네. 라고 나왔었겠다. 됐니? 저희 더 하시면요. 50이랑 225, 275 바로 꽂으러내면 됐겠네요. 테스트 합시다. 1397 갑시다. 평균 n이고요. 안 알려줬네요. 목표 점자 3입니다. 여기서 n이라는 거 뽑아서 평균 만들었더니 2의 x by v. 분산이야. 조심해. 분산이니까 시그마로 계산하시기 전에 먼저 표준 분차하기 전에 분산 바꿔놓으셔야 되죠. 분산을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분산이라는 문제였잖아. 그렇지? 분산이니까 분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는 n분의 9, 얘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로 정보해놨었어야 돼. 네. 이거 흥정거리지 마시라고. 맨날 표준 분차 너네 이 뒤에서 나온 거다 표준 분차 쓸 거야. 분산 나왔으니까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됐네. 얘가 됐으니까 n 값은 6이었던 거네. 그냥 12인 건가요? 얘도 12였겠네. 네. 라고 정리되겠네. 물어봐. n 값은 12네요. 끝났네. 1398. 얘가 시험 문제에서 오히려 좀 빈도가 높은데 왜 높은지 모르겠어. 표준분의 4인 모집도에서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준분치 1 이하가 된대요. 뭐야? 뭐 뽑았으니까 이거 있지. 루트 n분의 4.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일 거잖아요. 그냥 곱하시던지 아무거나 하세요. n은 16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최고값 n은 16이에요. 표준 99번입니다. x 20에서 시그마 4입니다. 모집도에서 크기가 8인 표본 이미 추출해서 표준은 x에서 x바 제곱의 평균입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x 바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이거에 제곱 나와 있는 녀석이랑 분산이랑 같이 활용하는 문제였겠죠. 잠깐 멈춰줍시다. 뒤에 문제 풀다 보면 하나 등장할 거야. 미리 스포할게요. 이거 나온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한 100문제 중에서 90문제 정도 이걸로 가고 나머지 10문제 정도 다른 걸로 가는 거야. 는? 뭐가 나죠? 가봅시다. 얘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되네요. V의 x 바야. 조심해. 얘 x 바니까 당연히 x 바로 취급하셔야 돼요. V의 x 바는 2의 x 바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바에 대한 제곱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분모를 다 찾고 가시면 됐으니까. 그럼 정리하러 가시면 찾아서 가시면 뭐야? 보니까 16이잖아. V가. 그러니까 짹짹 하시면 2인가요? 뭐예요? 2는 뭔지 모르시고요. 마이너스 400인가요? 넘어가시면 되겠네. 되니? x의 평균은 400이라고 떨어지는 녀석이었겠다. 라는 문제였을 거예요. 됐어요? 기억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좀 많이 가는 것들은 좀 건드릴 필요 있을까? 그래, 3개만 할까? 1400 아니야, 줄여줄게. 1400번 아니야, 1400번 하지 말자. 그냥 1400, 2404만 할게. 402, 404.
볼게요. 1402번에 4번, 1404번에 3번입니다. 1404번 문제 보실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기서 확률과 x의 확률 중에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당연히 보자마자 b에 대한 녀석이고 n번의 시행을 하실 거고 5분의 2에 대한 성분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고 가셨을 거고요. 6인 표본의 이미 추적 구한 표본 x 바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 크기 6자리를 끄집어 오는 거니까 여기서 정리하실 건데 이런 건 아니야. n은 5의 2니까 얘를 노말로 정리하시면 뭔 소리 하지 마. 안 해. 여러분이 이항분포 문제 만나고 맨날 정규분 바꾸다 보니까 이항분포 나오면 무조건 정규분 바꾸시는데 정규분포로 바꾸는 순간에 옆에 정규분포가 나와 있을 때만 하시고요. 그거 아니면 아예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이거잖아. 크게 6인 걸로 해서 다 찾으라고 했고요. 하라고 하는 게 2의 x바랑 v의 x바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너희들은 이걸 평균과 분산만 찾으면 돼. 더 이상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5분의 2n 얘가 지금 평균이고요. 분산은요 5분의 2n에다가 5분의 3만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25분의 6n 얘가 분산 끝이야. 더 이상 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준 편차도 안 구하셔도 돼요. 이걸 가지고 크기가 6인 걸로 평균 구했으니까 얘는 5분의 2n 얘는 그대로 평균이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는 6으로 나눴을 거니까 25분의 1n 하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건드릴 건 없어요. 둘이 더했을 때 11이 나오네요. 둘이 더해서 11이 나오는 거니까 뭐야 얘 통분해봤더니 25분의 10이니까 깔끔히 25분의 11n이라고 나오고 말하는데 n값은 25로 끝났어. 되니? 이상하게 쓸데없는 거다 찾고 계시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세요. 시간 아깝게. 다음 거 넘어갑시다. 원래 목표 1415번이거든? 아니겠지? 두 문제로 아니야 끌리자. 1409번만 할게. 저는 8번 했어야 되는데 저는 9번만 합시다. 지금쯤 느끼고 있겠지. 아, 노가다 문제네. 라고 느끼고 있을 거야. 느끼세요. 지금 노가다 문제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 문제 노가다 문제 진짜 나옵니다. 딱 계산하시는 거 맞아요. 답 1번 갑시다. 얼마나 나오나 좀. 2랑 A랑 8이고요. 3분의 B 6분의 1로 나왔고 크기가 11 표본 일주로 구한 표본 평균 X가 해서 2X가 5입니다. 뭐야? 2X가 5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서 살짝 이상할 수 있어. 크기식은 뭐야? 몇 곱이냐? 필요 없죠. 함정이었나? 평균 5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B값 언제든 구할 수 있고요. 평균 5만 구하지고 A값도 언제든 구할 수 있는 녀석이었어요. 문제 포인트 뭐였어? 얘 때문이죠. AB V의 X바 때문에. 그래서 크기 10이 나와 있는 녀석이었는데.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이유부터 이런 모르겠네요. A랑 B랑은 내가 이거 가지고 언제든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VX는 직접 구해서 10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아주 그냥 귀찮은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해야지 어떻게. 하러 갑시다. 해야지 어쩌겠어. 갑시다. 그럼 얘 가지고 나올 거니까 첫 번째 하실 건요. 얘랑 그래서 1 나오는 거 항상 여기저기에 미지수 깔려 있으면 1 나오는 거부터 잡고 가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전에 하실 건 얘 먼저 좀 바꿔놓읍시다. 누가 이걸 3분의 1로 놓습니까? 6분의 2로 놓겠지. 어차피 너희들 살면서 통분 계속 하실 거잖아. 미리 바꿔놓는 게 좀 편하실 거야. B는 6분의 3이라고 처리하실 거고요. 얘 평균이 5가 나오도록 여러분 직접 계산해 주시러 가셔야 되겠네.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6분의 4 플러스 3A 플러스 8 정리해서 얘가 6분의 30이라고 떨어져야 돼. 그럼 얘는 4, 8에 10이니까 얘가 18라서 얘 6인 거야. 38에 10이 막 30 나온 거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A가 6이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녀석이었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랜만에 이거가 문제였죠. 분산 vx 구하는 거 좀 기억이 안 나실까봐. 분산에 대한 찾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죠. vx는 원래는 이거죠. 원래는 이거였지.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x-mn의 제곱의 이걸로 정리하시면 원래 편차제곱 평균이 원래 기본이었고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하시면 되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걸로 하시는지 둘 중 하나로 정리하신 녀석이었잖아요, 맞니? 그래서 얘를 하는 게 나아요, 얘를 하는 게 나아요. 판단 기준은 이런 거였어요. 얘가 좋은 거는 편차가 깔끔하면 얘로 계산하는 게 좋고요. 뭐 얘로 계산은 상관없고요. 뭐 얘로 계산하시면 제곱이 깔끔할 때는 이걸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보단 얘가 더 낫습니다. 왜? 얘 제곱을 하려면 2의 제곱과 제곱을 쓰기가 너무 불편한데 편차 제곱은 깔끔하게 5를 기준 3이랑 1이랑 3밖에 안 되니까 깔끔하게 그냥 잘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얘로 계산하는 게 낫겠죠. 분산하는 거 오랜만이네. 편차 제곱 평균 하시려면 먼저 찾아놔야 되죠. 원래 지금 얘가 x면은 x 마이너스 원래 너희들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한번 그냥 틀만 잡아주는 거야. x 마이너스 편차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1이고요. 얘가 3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x 마이너스 m에 대한 제곱이니까 9, 1, 9라는 걸 사실 너희들이 시험 볼 때는 그냥 이거 안 써놓고 바로 써버릴 거잖아. 되니? 편차 제곱을 위에 써놓고서 이거 가지고 평균 직접 다 때리러 찾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요. 이거 난리 나있네. 얘는 6분의 90 플러스 3 플러스 9 되니까 뭐야? 놀랍게도 얘도 5네요. 분산은 5였어. 이렇게 됐습니다. 되니? 분산이 5였으니까 크기 10으로 했었죠? 분산 x 반은요. 얘는 2분의 1이라고까지 찾아지면 마무리됐겠네요. 되니?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면 얘가 6이고요. 얘가 6분의 3이고요. 얘가 2분의 1이라고 나오네. 맞아? 그럼 답 2분의 3이라고 떨어지네. 답이 1번이었네. 되니? 찐막 커브제고 끝낼게요. 1411번으로 끝냅시다. 사실 오늘 그 마지막 이것까지 하고 가야지. 저도 힘들겠습니다. 시험 오래 걸리네. 시외 파트 연결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근이 잘 맞는지 확인해. 혹시 이 문제 이걸로 푸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걸로 푸신 분 있습니까? 이걸로 접근해도 되니? 나 이거 안 해봐서 몰라. 나오긴 나오니? 되긴 돼? 연립해서 할 수 있어. 그래? 가볼게요. 보자. 도전을 하실 건 이건 있죠? 이거 있죠? 두 번째. 2의 x제곱은 3분의 16이라 나왔어. 이거 그냥 계산해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었던 그거 기억해보면 이런 거잖아. 너네 우리 vx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저걸 쓴 거고 우리 두 번째 방법 너희 쓰실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2의 x를 여기다 쓰려면 얘를 진짜 제곱하는 식으로 위에다 써놓고 4랑 36이랑 64에서 이렇게 평균한 거에서 좀 빼도 되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잘 안 쓸 뿐이지. 그러니까 얘도 이걸 계산해도 돼요.
얘를 아예 처음부터 0이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이거는 얘로 가는 것보다 그냥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 돼요. 그럼 내가 첫 번째 a 플러스 6분의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a 플러스 16b가 3분의 16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 연립해가지고 a랑 b값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게 아까 말했던 2의 x제곱이 나와 있을 때 얘가 무조건 분수하는 거 하시는 거 말고 그냥 연립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되게 드물긴 한데 한번 이걸 선생님 얘를 그럼 왜 얘로 안 넘어갔나요? 일반적으로 얘가 나오려면 분산값이 깔끔하게 잘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숫자가 잘 나와서 언제든 제곱하기 쉬운 녀석들이라서 까지로 해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오늘도 끝하도록 할게요. 먼저 얘도 완성합시다. 다음 시간으로 달리면 원래 목표는 13, 15까지 딱 떨구고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 걸 해석을 해요. 이런 거 쉽고요. 나머지 대부분 정말 다르다. 저도 그 다음 주에 20분 다시 하겠습니다.